오늘은 메시징 시스템과 RabbitMQ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RabbitMQ라고 적어놓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카프카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종속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메시징 시스템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메시징 시스템을 딱 생각을 하면은 기업 간 데이터 통합,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SI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은, 기업과 기업 간에 뭔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을 때 인터페이스 정의서 작성한 다음에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뚫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때 또 ACL 이제 방화벽이라든지 이거 뚫느라고 시간 다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메시징 시스템은 기업과 기업 간의 데이터 통합을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MSA를 떠나서 이제 DDD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그리게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어그리게이트를 이제 호출을 할 때 다이렉트로 어그리게이트의 루트를 호출할 수도 있지만은, 이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취하거나 어떤 신호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메시징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그럼 이제 차후 우리가 엔터프라이즈급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메시징 시스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메시징 시스템 내용은 여기 밑에 참고 문헌이 있는데요. 기업 통합 패턴이라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인티그레이션 패턴즈라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한 6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널입니다. 채널은 논리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단순히 메시징 시스템이라는 이제 별도의 시스템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의 각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보내는 애플리케이션, 받는 애플리케이션이 두 가지가 양쪽 끝에 있을 텐데, 이런 양쪽 끝에 연결을 하기 위한 논리적 주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보내는 쪽이랑 받는 쪽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선 보내는 쪽에서 우리 카프카나 RabbitMQ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샌더, 프로듀서, 퍼블리셔, 코딩할 때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받는 쪽에서는 이제 리시버, 컨슈머,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보내는 쪽이랑 이제 받는 쪽에서 논리적 주소를 일단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채널에다가 어떻게 보내게 되면은, 얘를 이제 받는 쪽에서 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채널에서,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라우터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받는 수신자를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책을 보니까, 배포 시에, 여기 보이시죠? 예, 배포 시에 고정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메시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채널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겠죠. 근데 이제 메시지를 보낼 때 이제 단순히 그냥 텍스트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낼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텍스트 형태이겠지만은, 실제로 메시징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타가지고 이렇게 건너갈 때는 일반적으로 바이트로 변환이 돼서 전달이 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헤더와 바디로 그 내부 프로토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HTTP 프로토콜에서도 헤더와 바디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이트 스트림으로 전달되는 것들은 헤더하고 바디로 이렇게 포맷을 정해가지고 전송하는 식으로 많이들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이트 스트림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 영역을 이제 Q라고 해요. Q라는 용어도 있고, 뒤에 RabbitMQ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스트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카프카에서 파이프라인 스트림 이런 용어도 있죠. 그러니까 스트림하고 Q하고 굳이 구분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RabbitMQ에서는 또 이 Q 말고 스트림을 별도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Q와 스트림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Q와 스트림을 사용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딩할 때요, 백엔드에서 코딩을 할 때 프로듀서 혹은 퍼블리셔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컨슈머, 그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브는 옵저버 패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익숙한 용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듀서,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카프카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용어죠. 자,
왜 프로듀서 컨슈머를 사용하고 왜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브를 사용을 하는지는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주체가 있고 그거를 메시지 서비스에 올리면은 이거를 소비하는 주체는 구독을 해서 알아서 가져가게끔. 그 다음에 프로듀서와 컨슈머라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픽이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어떤 토픽으로 생성을 해내요. 그 토픽이라는 키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메시징 시스템에 올려놓죠. 그러니까 올려놓는 거를 이제 토픽을 생산했다라는 의미에서 프로듀서라는 의미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해당 토픽에 대해서 메시지를 소비한다.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프로듀서, 퍼블리셔, 컨슈머, 서브스크라이브. 그러다 보니까 RabbitMQ와 카프카에서 메시징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본적인 사상이 좀 다르다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메시지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죠. 우선 여기 보시면은 원격 프로시저, RPC라고 하는데 어떤 명령어를 어떤 코드, 메소드 같은 이런 코드를 저쪽에 실행해라고 하는 원격에 있는 서버를 실행하게끔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원격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원격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코딩도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이제 문서를 이제 스트림으로 변환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 이벤트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 RabbitMQ를 가지고 예제를 하나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 이벤트 방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죠. DDD에서도 이 이벤트 방식으로 메시징 시스템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대용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이제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준 코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쪽에서 기준 정보 코드들을 이렇게 동기화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 대용량으로 그냥 한 방에 그냥 쫙 써버리죠. 그런 식으로 메시지가 구성이 되기도 하죠. 여기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메시지 만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메시지가 언제까지만 유효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데이터 포맷 일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JSON으로 쓰고 받는 쪽에서는 XML로 받고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일치를 시키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 스타일은 뭐 JSON, 그다음에 XML하고 JSON을 제일 많이 사용하긴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환하는 것들이 또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이프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메시지가 이제 채널에 이제 쐈어요. 쏘면 이제 Q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Q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메시지들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JSON하고 보내는 쪽은 JSON이고 받는 쪽은 XML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변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중간에 이제 뭐 복호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증을 한다든지 중복을 제거한다든지 그 데이터에 대한 인증은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인증.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파이프를 태운다 해가지고 파이프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우터입니다. 보내는 쪽에 이제 Q를 타서 이제 메시지가 딱 나왔어요. 채널 설명할 때는 받는 쪽이 정해져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받는 쪽이 정해져 있지 않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라우터를 하나 둬가지고 누가 받을 것인지를 메시징 시스템이 결정하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효과적이지 않다. 여기 밑에 적어놨죠. 개별 수신자들에게 메시지 수신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아까 전에 이제 컨슈머라든지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쪽에서 뭘 받을지를 결정하게 하는 게 가장 쉽다.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브, 컨슈머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변환기 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설명이 나오는 거죠. 뭐 JSON을 XML로 바꾼다든지 XML을 JSON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이제 중간에 변환을 하는 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메시징 시스템하고는 살짝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보내는 쪽이랑 이제 받는 쪽에 있어서 이제 전송 계층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TCP/I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죠. 자, 여기에 그래서 이제 계층을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데이터 표현 계층과 형식 계층과 구조 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 계층은 이제 구문이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XML과 JSON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변환하는 것들. 그다음에 형식. 여기에 보시면은, 형식하고 표현하고 뭐가 다른, 여기 보시면 데이터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날짜. 이쪽에서는 GMT를 쓰는데, 뭐 이쪽에서는 그냥 그 나라의 날짜를 그냥 GMT 변환 없이 쓰거나 했을 때 이거를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데이터 구조 계층에서의 도메인 모델 수준에서 엔티티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변환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받는 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받는 쪽에서 보내는 쪽이랑 정의를 이제 잘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우리 쪽에 맞춰서 보내주게끔 만드는 게 또 기술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포인트는 메시징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이제 보내는 쪽이랑 받는 쪽에서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발신 쪽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엔드포인트를 두고 수신 쪽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엔드포인트를 두고 실질적으로 백엔드 개발자가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엔드포인트. RabbitMQ를 쓴다. 그러면 RabbitMQ에 맞는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야 될 거고, 아니면 그냥 뭐 이런 툴 쓰지 않고 다이렉트로 연결하겠다 하면 다이렉트 연결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카프카를 쓴다 하면 또 카프카에 대한 세팅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써야 되겠죠. 이게 발신 애플리케이션, 수신 애플리케이션, 이게 이제 동일 기업 내라면은 뭐 카프카를 쓰든 RabbitMQ를 쓰든 뭐 어쨌든 그 표준을 가지고 엔드포인트를 만들어내면 되겠지만은 기업 대 기업,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카프카를 쓰거나 뭐 RabbitMQ를 쓰는 경우는 대부분 없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스트림으로 이렇게 쏘겠죠. 쏘게 되면은 이 엔드포인트는 일반적으로는 EAI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외부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툴을 다시 별도로 사서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형식은 REST API로 주고받게 되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징 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들 6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우선 이제 RabbitMQ와 메시징 시스템 간의 이런 그 개념들이 어떻게 RabbitMQ에 녹아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스프링 모듈리스에서 이벤트를 구현한 예제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코딩을 하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abbitMQ 어드민 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커넥션, 채널, 익스체인지, 큐라는 메뉴가 위에 쭉 있어요. 자, RabbitMQ 여기에 들어갔고요. 여기 오버뷰 말고 이제 커넥션, 채널, 익스체인지, 큐, 스트림 이렇게 돼 있어요. 큐, 스트림 같이 있죠. 그 커넥션 메뉴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커넥션은 이제 엔드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드포인트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접점이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제 수신하고 보내고 뭐 이런 커넥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채널이라고 있죠. 채널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논리 주소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RabbitMQ에서는 이 채널 부분을 한번 볼까요? 채널을 보시면은 제가 이미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요 IP에서 요 포트로 쐈다. 그러니까 요게 주소가 되는 거죠. 예, 논리적 주소가 되는 거죠. 만약에 다른 서버에서 쐈다고 하면은 채널이 아마 다르게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채널에 대한 이제 뭐 퍼블리시가 어떻게 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상태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이제 파이프 필터라든지 라우터라든지 이제 변환기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RabbitMQ에서는 이제 어떻게 익스체인지가 되는지 한번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름이 있죠. 네, 이름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Order Lines Payment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irect라고 되어 있고 위에는 이제 Topic이라고 되어 있고요. Order Lines Payment라고 이름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요 이름으로 쏠 테니까 받을 사람도 요 이름으로 지정을 해서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유형으로 이 교환 방식을 이제 지정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 익스체인지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요 이름이 가장 중요하죠. 이 이름을 맞추는 거. 카프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픽이라는 이름을 맞춰가지고 발행하고 컨슘을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Q라고 붙어 있죠. 레비덴큐 쪽 어드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QN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익스체인지에서 보셨던 요 이름이 오더라인즈 페이먼트라고 나왔던 이름이 그대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Q까지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이 자세한 사항은 이제 RabbitMQ를 이제 다루는 이제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개념과 RabbitMQ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RabbitMQ 어드민 페이지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통합 기업 패턴, 그러니까 메시징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매칭을 한번 해봤고요. 이 부분이 이제 뭐 100% 매칭이 된다던가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인 개념이 RabbitMQ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카프카를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카프카하고도 이런 것들이랑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그러면은 어느 영역이 카프카 영역이고 어느 영역이 내가 개발해야 될 영역인지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에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프링 모듈스 이벤트를 구현한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보시면요. 스프링 모듈리스에서 예,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이제 인벤토리하고 좀 키우겠습니다. 인벤토리하고 이제 오더라인 두 개가 있고요. 오더라인에서요. 오더라인에서 결제와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그 인벤토리 쪽에 서비스를 호출을 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소스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적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인벤토리에 있는 서비스를 다이렉트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안쪽에 모델 안에 작성을 해놓은 서비스 안쪽에 보시면은 애플리케이션 모듈 리스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벤트가 동작하게끔 만들어 둔 거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호출하는 건 아니죠. RabbitMQ를 사용하게끔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오더라인즈의 메시징 부분에 이렇게 RabbitMQ 관련된 설정을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RabbitMQ 설정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더라인즈 페이먼트 있잖아요. 예, 요 이름 Q 혹은 익스체인지에서 보셨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익스체인지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바인딩이 있고 Q가 있어요. 자, Q는 메시지가 지나가는 길이고 익스체인지는 뭔가 이제 변환을 하거나 필터를 하거나 뭐 요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요 바인딩이라는 용어는 뭐냐? 요 바인딩이 바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터는 뭘 사용할 거고 가는 통로는 어떤 걸 사용할 건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채널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참고로 이제 이 소스를 어떻게 구동해보고 실행해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설명란에 적어드린 이제 GitHub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받으신 다음에 도커 컴포즈 서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저장이 compose.yml 내용을 보면은 포스트그레스하고 RabbitMQ를 실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y user, 패스워드는 secret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15672로 되어 있죠. 로그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버뷰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띄워 놓으시고 스프링을 실행을 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스프링 부트 확장을 설치하신 분들은 앱 요 부분을 그냥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실행이 되는데 요때 도커 컴포즈에서 정했던 RabbitMQ와 포스트그레스 도커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로컬호스트 15672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고 이렇게 띄워 놓으신 다음에 자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리소시즈에 REST 그러니까 요 메인 아니고요. 예, 테스트
테스트 폴더에 리소시즈에 REST API.test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REST 클라이언트라는 이제 확장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REST 클라이언트라는 확장을 이제 설치를 하시고 이 파일을 여신 다음에 요 REST API 테스트라는 파일을 여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 첫 번째 거 말고요.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 send request localhost 8080 오더라인즈 테스트 요게 RabbitMQ 이벤트를 타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send request를 이렇게 해보시면은 success가 나왔으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를 보시면 조금 기다리니까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 게 보이죠? 메시지가 이렇게 올라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메시징 시스템과 RabbitMQ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메시징 시스템의 6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이 카프카에도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메시징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메시징 시스템을 이용하시는데 혹은 메시징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기업 간에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합이 필요할 때 그때 좀 도움이 되시는 개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